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업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계약 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이돌을 노동자로 보고 노조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또 업계에서는 현실과 너무 안 맞는 얘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돌과 회사의 법적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전속 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아이돌을 회사에 소속된 직원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적으로 아이돌과 기획사의 관계는 사용자, 근로자 이런 고용관계가 아니고요. 법원의 판례라든가 실무에서는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 혹은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독립된 사업자끼리 맺은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돌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사장님과 동업하는 사업자 관계인 건데 이런 시스템의 특징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서로 동등한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일부 공유합니다. 대신에 수익이 나면 5대5나 혹은 3대7 이렇게 수익 배분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노조를 만든다는 거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규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회사는 어떤 근로자에게도 매출의 한 70%를 이렇게 수익으로 떼어주지 않거든요. 만약에 노조를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반대급부로 고수익에 대한 배분 권리를 포기하고 일반 직장인처럼 월급이나 혹은 호봉제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수입 수십억을 버는 이런 스타들이 돈은 사업자가 벌고 보호는 노동자처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인데 이는 법리적으로 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체리피킹의 상태이자 좀 자기 모순의 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미묘한 문제들이 있네요. 이 말씀하신 기획자와 아이돌이 동업자 관계라는 게 결국 회사의 투자 리스크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네네. 최근에 금융감독원의 어떤 공시자료나 회사들의 재무제표 혹은 신인개발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좀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팝에서 지금 K-팝이 이렇게 글로벌화되면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요. 현재 그래서 4에서 5인조 정도의 아이돌 한 팀을 데뷔시키고 또 초기에 활동을 안착시키는 데까지 직접비만 대략 한 50억에서 70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에 또 트레이닝 비용이라던가 혹은 합숙비 같은 매몰 비용이 포함되면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모되게 되는데요. 더 잔인한 통계는 성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 데뷔하는 한 60에서 80팀 정도 되는 팀 중에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재계약까지 가는 팀은 통계적으로 상위 3% 정도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획사는 97%라는 실패 확률을 안고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담보 없이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이 막대한 금융 리스크를 회사가 거의 100% 떠안는 구조에서 성공에 대한 과실은 나누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 나오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 반면에 또 아이돌 입장에서는 이 전속계약 만료 시점에 대해서 이른바 마의 7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부당한 면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약서를 실무에서 좀 확인해 보면 좀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표준 계약서의 경우에 회사의 의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아티스트의 의무는 좀 추상적인 이런 비례칙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는 기획, 제작, 홍보, 교육, 정신건강 케어 등 입증하기 쉬운 구체적인 의무를 지고 있어요. 반면에 아티스트는 재능을 충실히 다해서 임한다, 성실히 임한다 이런 정도의 도덕적 의무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왜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분쟁 발생 시에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는 회사가 나를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가 쉽고 회사는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반대로 아티스트가 태업을 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손해배상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현재 계약서는 성공한 아티스트의 변심 앞에서 회사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헐거운 그물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막고 또 K-팝이 지속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게 어떤 이런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위약벌 조항의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아티스트가 무단 이탈해도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를 못합니다. 이를 개선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2~3배 수준의 좀 징벌적인 위약벌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의 투자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좀 엄격한 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처분 결정이 아티스트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인격권만을 볼 게 아니라 이 계약 해지로 인해서 투자하는 회사, 그러니까 소속사가 입게 될 피해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손해를 동등하게 형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파탄이라는 주관적 사유가 투자자의 막대한 경제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가처분 인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어떤 템퍼링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막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중재 후 제소 원칙의 좀 법제화입니다. 무조건 법원으로 가서 가처분부터 내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체부 산하의 전문 분쟁 조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정 기구가 있는데요. 이런 조정을 필수적으로 먼저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좀 부족할 수 있는 재판부가 감정적으로 계약을 끊는 것을 막고 업계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잘잘못을 먼저 따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돌 지망생 중엔 청소년들도 참 많은데요. 이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하되 또 산업과 공존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